안녕하세요 여러분. 성령원의 음악통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첫 방송이 나가고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봐도 저희가 어눌한 톤, 새는 발음, 그리고 중원분이 너무 많아서 탁탁 치고 나가야 되는데 누주하고 질질 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귀한 의견을 반영해서 또 오늘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수정, 보완, 지적사항 더불어 이런 주제로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제에 같이 이야기하고 분석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방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령원의 음악통신 오늘 2회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11일 목요일부터 14일까지 예술전당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렸던 국립오페라단의 오페라 쿠르트 바일의 마하고니 도시의 반영과 몰락이라는 감상평입니다. 마하고니 좀 생소하죠. 마하고니란 가상의 도시예요. 그 가상의 도시에서 인간의 이기심과 그 이기심의 욕망, 그런 것들이 자본주의에 버무려 가지고 자본주의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풍자를 한 독일의 극작가이자 사회운동자인 베르톨트 브레히트와 작곡가 쿠르트 바일이 같이 만든 오페라입니다. 오페라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이태리 오페라가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즉 18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노시니부터 시작해서 도니제티를 거쳐 베르디, 그 다음에 푸치니, 그 정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서 오페라는 각 나라의 여러 장르별로 많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쿠르트 바일 작품은 20세기 초반의 작품으로서 그 시대의 사회상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지요. 쿠르트 바일의 독일 20세기 음악은요, 오페라,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서 다중시설,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비교할까요? 우리나라 대중 목욕탕 같은 그런 오페라 하우스가 아니라 대중들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으면서 그들과 함께 시대의 아픔과 고충을 같이 호흡하는 그런 음악극, 서사극을 만들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 쿠르트 바일의 마하고니 오페라가 한국인 초연인데 이렇게 큰 예술전당 오페라 하우스 같은 데서 원치 않았다는 거죠. 마하고니 도시에서는 4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폭식, 폭음, 섹스, 그리고 스포츠의 광기이죠. 근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그래서 마하고니 도시에서는요, 돈이 없는 게 가장 큰 범죄이고 행악이죠. 돈이 없으면 사형을 당하는 그런 법 집행이 이루어진답니다. 그래서 산막을 보는 내내 저는 좀 불편했어요. 왜냐고요? 브레히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 명확하고 너무 직설적이고 너무 선동적이었기 때문이었거든요. 행복을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되고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아니, 그거 누가 모르나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에서, 더군다나 대한민국 서울에서 돈만큼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페라를 보는 내내 불편했고, 브레히트가 미래의 서울이라는 정말 천민 자본주의가 횡행하는 이 도시와 이 나라를 얘기했나? 그러면 나는 뭐지? 돈이 없고, 이 돈이 없지만 여기서 살아가야 되는 나는, 가면을 쓰고 있는 나는 무엇인가. 그래서 3번 마지막에 있던 시위 장면이 부끄럽고 도망가고 싶었고, 거기에 동조해서 같이 저항을 못하는 제 자신이 정말 숨고 싶었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오페라는 브레히트와 바일의 목적에 달성한 거죠. 어떤 목적이냐고요? 그런 자본주의를 통렬하게 비판했고 우리에게 경고를 날린, 그러면서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접목한 그 음악을 선사해 준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이번 국립오페라단 말고 독일에서 직접 공연하고 있는 짤막한 트레일러를 감상해 보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번 방송을 보시고 어떤 분이 저한테 삼색 볼펜 쓰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은 빨간색 볼펜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빨간색 볼펜으로 시작한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 가곡입니다. 가곡. 여러분들 가곡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사실 가곡은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양 음악이 유입되면서 서양 음악 스타일의 가곡들이 우리나라에 창륙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홍남파, 현재명, 박태준 그런 분들이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을 싣는 민족적인 노래를 갖다가 가곡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6.25 이후에 가곡이 전성기를 맞게 되었답니다. 헌데 텔레비전의 보급과 함께 가곡 말고도 여러 팝송이라든가 대중음악도 즐길 게 있다 보니까 가곡이 침체기를 맞게 되었거든요. 또한 가곡이 침체기를 맞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그건 저 같은 우리 작곡가들의 문제도 있답니다. 70년대, 80년대에 서양 음악의 본고장인 독일이나 유럽, 미국에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그 나라의 최신 음악을 가지고 공부하고 한국에 가지고 왔죠. 그런데 전혀 우리나라 실정, 역사적 배경 그런 거하고 접목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음악들을 가지고 선보이다 보니까 가곡을 작곡되어진 음악과 대중들의 요구와 거리가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곡이 학계에만 매몰돼 버렸고 가곡이란 존재는 차츰차츰 잊혀져 버렸죠. 허나 21세기에 인터넷의 보급과 다시 그 가곡을 부르고 싶어하는 동호회의 활로가 뛰게 되면서 사람들이 가곡이 다시 부흥기를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똑같은 목적으로 가곡을 좋아하고 부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죠. 그리고 작곡가들이 자기의 음악을 알리고 홍보하고 자기의 음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카페를 개설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목적에 삼박자가 잘 맞아서 다시 가곡이 부흥기를 맞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예사람 창립 3주년 기념음악회가 대표적인 아주 좋은 예로서 아마추어 가곡 동호인과 전문 성악인 그리고 작곡가들이 한데 모인 잔치였답니다. 아마추어들이 자기들이 노래를 부르고 성악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전문 성악인의 도움이 절대적이고 또 그 중에 보면은 문학적 소양을 갖춘 사람들은 시를 쓸 것이고 그 시에 전문 작곡가들이 곡을 붙이면은 그 곡을 붙인 게 전문 또 프로 성악가들이 부르게 되면은 얼마나 희열을 느끼겠습니까? 더불어 그런 자기가 작사한 곡이 가곡으로 남겨져가지고 민족 문화의 역사적 맥을 잇는다 그런 자부심도 얻게 되겠고요. 동호회 활동에서 가장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단지 음악이 좋아서 같이 하다 보니까 동호회란 특성상 이게 직업이 아니고 여가, 취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 노래를 들려주고 싶고 그런 경향이 강한데 우리가 모임 목적은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음악이 시작이고 마지막까지 줄을 이뤄서 음악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가곡 동호회가 되기를 전업 작곡가의 한 사람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날 연주됐던 곡 중에서 안동이 고향인 서영순 시인이 있어요. 서영순 시인은 안동의 여러 문화유산들을 세계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가사로 소재를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영순 작사, 소프라노 박소원이 부른 봉정사를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방송이 나가는 오늘이죠. 7월 20일 토요일 오후 7시 반에 논현동에 위치한 카페 첼리스타에서 살롱 콘서트가 열립니다. 클래식 음악이 우리나라에서 어렵고 생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즐기고 느끼는 예술이 아니라 하나의 교육적인 홍보하고 가르쳐야 되는 그런 도구였답니다. 클래식이요. 그런데 서양 같은 경우도 클래식은 여러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19세기 낭만 시대의 살롱이에요. 살롱. 살롱은 돈 있고 그 시대 지역의 유지들이, 즉 부르주아들이 자신의 집 별장같이 만든 건데요. 거기서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지역의 명사들과 파티도 하면서 음악도 즐겼던 그런 장소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의 음악을 옆에서 가까이 접하게 되고 연주자들과 호흡을 하게 되고 음악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겠죠. 그런 시대적 배경과 맥락이 없이 갑자기 아까도 오페라 그리고 가곡 이야기하면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큰 공간에서 프로 연주자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곡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다 보니까 관객과 연주자들 사이에 큰 간격이 생긴 것이죠.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제가 살롱 콘서트를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데 그 8번째 시간이 오늘 맞이하는 7월 20일 토요일 오후 7시 반 논현동 카페 첼리스타에서 하는 살롱 콘서트 날에 달고 날아올라입니다. 이날은 감성 테너 부소은이 노래를 부르고 마당 노래로 유명한 프랑스에서도 연주를 했던 피아니스트 이종은, 그리고 인형의 노래의 소프라노 송수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서연이 자신의 최신 작품 2작품을 선보이거든요. 그래서 작곡부터 시작해서 피아노까지 한데 어울리고, 그리고 제목이 날에 달고 날아올라 것처럼 라이징 스타, 지금 이제 막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대학원을 마친 그런 젊은 연주자들을 선보여서 그들에게 나래를 달아주는 음악회입니다. 그 모든 음악인들을 한데 어울려서 모아서 올바른 쪽으로 사회를 하고 인도하는 고명한 정치평론가 김홍국 정치평론가의 해설과 함께하는 날에 달고 날아올라.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오늘 카페 첼리스타에서 하거든요.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들이 그 음악회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성룡원의 음악통신 2번째 시간을 마치게 됐는데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 들려주고 싶은 3개의 주제로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서 오늘 카페 첼리스타에서 연주될 김홍국 작시의 웅대한 기상을 가지고 있고 우리 통일 대한민국의 평화 번영을 노래한 한반도요. 그걸 테너 부소은의 노래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